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에요.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살다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나 얼굴 휴가 기간 동안 리모델링 하려고 라고 하거나 나 어디로 이사 갈 건데 이참에 리모델링 싹 해서 깔끔하게 들어가려고 라고 할 때 많이 쓰죠. 만약 보시는 분들이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나 도배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에서 쓰이는 단어 리모델링은 아파트 내부에 오래된 도배나 마루, 가구, 창호 등을 교체하는 실내 인테리어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위로든 옆으로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새로 짓든 하는 방식으로 세대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수직 중축은 기존의 아파트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인데요.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중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로는 최대 2개층까지 중축이 가능해요. 수평 중축은 기존의 아파트에서 옆으로 늘리는 사업 방식인데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40%까지 중축이 가능하고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에서 중축이 가능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 예를 들어 우리 집이 2000년도에 지어져서 올해로 20년이 된 아파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도 살기가 괜찮고 상태도 좋지만 지하주차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게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때 입주자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하주차장도 새로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이름이 개나리 아파트 같이 약간 예스러운 이름이라고 칠게요. 리모델링 시공사가 삼성물산으로 선정이 되면 이 아파트는 레미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미안 더 퍼스트 개나리라든지 아니면은 포시디아 자이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단지 입구에 의리의리하게 출입구도 만들고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짓고 지하주차장도 새로 만들고요. 이런 실거주 측면에서 거주 환경이 매우 좋아지고요. 시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요 앞에 개나리 아파트가 삼성물산이 들어와서 레미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물건을 거두게 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참에 나도 한번 레미안 들어가 볼까? 하고서 관심이 가게 되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시세에 바로바로 미쳐요. 리모델링 사업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리모델링을 일단 추진하고 보는 단지들도 사실 좀 많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라면은 보통은 부수고 다시 짓잖아요. 흔히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재건축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재건축은 완전히 싹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거고,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본 뼈대는 남겨놓은 채 그대로 고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일 조건, 예를 들어 두 단지 모두 지하주차장이 있거나 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단지가 건축비가 적게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요. 재건축은 지금 당장 우리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다 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30년은 돼야 추진할 수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15년만 돼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또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청진기 딱 대보고 이 아파트가 진짜 노후가 돼서 좀 위험하다, 아니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괜찮다 싶으면은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는 아직 멀쩡한 아파트를 왜 굳이 부시고 다시 지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냐 라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안전진단에는 A급부터 2급이 있는데 A급은 상태 좋아, 아직 멀쩡해 라고 할 때 보통 A급이고요. 2급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제 2급을 받아요. 재건축은 B급이나 2급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B급이나 C급만 나와도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외에 재건축은 재건축합니다 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입주까지 그 시세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세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에 반해 리모델링 사업은 세금을 떼이지도 않고요. 또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추진 절차가 간소해서 사업기간도 많이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허가도 받기 쉽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도 해당이 안 되고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면은 리모델링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현실은 그래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면은 재건축으로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 외에 그 일반 분양분으로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게 15%가 한계예요. 일반 분양이 많아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 분양분의 수입을 통해서 건축비를 충당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경우에는 여건만 되면은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사업은 최대 15%다 보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늘리는 수평 중축이나 새로 짓는 별동 중축은 기존에 있는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도 현실상 쉽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은 기존의 아파트를 고쳐서 지었다는 인식 때문에 그 시세가 새 아파트인 재건축에 비해서 상승분이 적은 편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에서 관건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 돈을 적게 써야 한마디로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데, 수직 중축과 세대 간 내력벽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많은 곳에서 사업성이 나와요. 수직 중축 방식의 경우 안정성 검사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현재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2차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기존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을 옮겨서 내부 구조를 다시 세팅해야 사업성이 올라가는데, 현재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평면도가 앞뒤로만 길어 한계가 있어요. 내력벽 철거에 대한 문제는 현재 안정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안에 결론이 날 듯 하고요. 또 하나는 30가구 이상 일반 분양을 하는 리모델링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세대가 리모델링을 할 때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 사업성이 낮은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고요. 전면 철거 방식이나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상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방식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력벽 철거 문제와 수직 중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재건축이 힘들어 시세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일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곳에 리모델링 바람이 일어 시세 평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다루지 못했던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부분 등등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